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여자, 강원도에 사는 도시 여자 강도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삼남매 중 막내인 여자 사람입니다. 서론 다 접고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희 오빠는 군대 제대 후 대학을 다니다가 사고를 쳐서 새언니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장남의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저와 언니는 무시당하고 뒤처지기 일쑤였고요. 오빠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 언니는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갔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 돈이 100만 원 정도 깨져서 학교를 다니네 마네 하면서 가족 간의 마찰이 많았는데 언니가 무조건 동생은 졸업시켜야 한다면서 저를 커버해준 덕에 무사히 잘 다니고 있고요. 저희 언니는 어디 가서 말도 잘하고 처음 시키는 일도 척척 잘하고 똑부러지는 스타일이라 어린데도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아빠가 없는 저희 집에서 가장입니다. 아빠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족 간의 큰일은 항상 언니와 상의를 한 뒤에 결정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돈 관리 또한 엄마와 함께 하고요. 근데 오빠가 사고를 쳐서 새언니를 데리고 왔는데 저희 언니는 혼전순결을 외치는 사람도 아니고 임신은 축복이고 여자만의 특권이고 아주 순결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혼전임신은 그저 어린애들의 하룻밤 불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연예인들의 혼전임신도 좋게 보진 않지만 돈이 있고 내 주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내 주변 혼전임신의 케이스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나이가 어린 세대들에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기들만 불쌍하다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미 임신이 되어버렸고 아이가 생긴 거 언니도 새언니한테 잘해주려고 사골도 끓여다 주고 보양식도 해주고 그랬는데 비리다면서 치우라고 하고 새언니가 아주 상전이네요. 오빠라는 인간은 하루 종일 컴퓨터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언니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오빠에게 밀리다 보니 서로가 더욱더 소중하고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 저를 사춘기 때 엇나가지 않도록 잘 지탱해 준 건 우리 언니고 학교에서 모자란 성교육도 언니에게 받았습니다. 언니에게 가르침을 받아서인지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빠와 새언니를 보면 아이만 불쌍해 보이고 새언니는 입덧이 무척 심한 사람이라 임신기간 내내 거의 파김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새언니는 출산을 했고 저한테는 조카가 생겼습니다. 임신기간에는 그래도 양반이었습니다. 산후조리는 저희 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임신하고 나서 애를 안 지우려다가 집에서 쫓겨난 새언니라 엄마가 미안하다면서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나니 처진 뱃살들 때문에 요가를 다녀야겠다고 저희 엄마 보고 요가 학원을 끊어달라고 하네요. 저희 엄마도 처음엔 오빠를 지지하고 그랬는데 오빠가 사고를 치고 난 후에 언니가 내가 이런 오빠 때문에 학교 생활 다 포기하고 동생 뒷바라지 하고 있는 줄 알아? 하면서 한번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엄마도 저와 언니한테 이때까지 내가 못 챙겨준 거 지금이라도 내가 엄마 노릇할게 라면서 언니 편이 되어주셨고요. 요즘 언니와 엄마와 저는 친구처럼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쇼핑도 합니다. 여튼 집에서 돈이 오가는 일은 언니가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엄마는 이 일 역시 언니에게 말했고 언니는 절대 안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언니는 새언니에게 공원 가면 널린 게 운동기구예요. 새언니 거기서 운동하세요. 라고 했고 새언니는 대놓고 저희 엄마 보고 아니 어머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가씨한테 허락받고 돈을 써요? 아가씨가 어머님 너무 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라는 둥 이상한 말을 했고요. 언니도 그 말을 듣고 화를 많이 냈지만 한번 두고 보겠다며 참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희 언니가 이 일을 잊은 게 아니라 원래 친구와 같이 자취를 했는데 출산 전엔 얌전하던 새언니가 내 집을 마음대로 휘젓는 꼴은 못 보겠다며 자취를 접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새언니는 언니가 없을 때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고 아이는 대부분 저희 엄마가 보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언니 방에 들어가 언니의 옷과 액세서리 등을 막 입고 막 차고 다니기 시작했고
한두 번 참던 언니도 못 참겠는지 오빠를 불러다가 뭐라고 했습니다. 주인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도둑처럼 막 가져다 쓰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야? 하면서 말이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본인 것도 아닌데 마치 본인 것인 양 막 가져다 쓰고. 근데 새언니는 그 말을 듣고 전에는 쓰고 돌려놓기라도 했는데 이젠 막 가져가서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는 방마다 열쇠키를 달고 방문을 잠궈버렸어요. 오빠는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집에는 관심이 없고요. 새언니는 밥 먹을 때도 엄마나 저한테 차려달라고 하고 기가 막혀서 아직도 화가 나는데 언니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미니 냉장고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 안에 인스턴트 음식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김, 멸치볶음, 김치 이런 걸 왕창 사놓더니 새언니 방에 놔줬습니다. 새언니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언니는 새언니가 너무 밥 차려 하는 걸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방에서 알아서 차려 드시라고 내가 하나 샀어요. 마음에 들면 좋겠네요. 이러고 저와 엄마를 데리고 나와 그날 외식했네요. 언니는 여기는 우리의 집이지만 우리라는 말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부분을 지켜줘야 그게 우리의 집이 되는 거야. 이제 새언니가 자꾸 부려먹거든 무시하던가 신경 쓰지 말고 따로 빼놔. 새언니나 오빠가 자꾸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면 우리의 집이 아니라 나의 집으로 만들 거야. 모든 게 다 내 눈에 보이게 해놔.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와 엄마는 새언니와 오빠와의 마찰을 줄였고 오빠와 언니가 거실로 나오면 저희는 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다 넘기고 결정적인 사건을 꺼낼게요. 어느 날 언니가 저희 집으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언니의 남자친구는 언니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고 저희 집이 힘들 때, 기쁠 때 항상 함께한 오빠여서 거의 친오빠처럼 지내는 오빠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무척이나 친해서 언니 또한 오빠네 가족들한테 무척이나 이쁨 받고요. 이미 그 집에는 공식적인 며느리인데 언니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으면 언닌 그저 웃기만 하네요.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보채시고 오빠와 오빠네 식구들도 우리 사업이 성공했다고 너한테 절대 많은 거 바라지 않아. 너도 우리 겪어봤으니 알지? 그저 몸만 와주면 돼. 하시면서 결혼을 보채는 눈치인데 저한테도 언니한테 맨몸으로 와도 되니까 빨리 결혼하라고 말 좀 해주라고 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언니는 결혼에는 순서가 있고 내 혼수는 내 힘으로 해갈 거야 라며 요지부동이었고요. 예비 형부네 집도 사업이 한번 망해서 무척 힘들었는데 다시 잘 돼서 정말 잘 사는 집이고요. 그래도 한번 실패를 해보셔서인지 기부도 많이 하시고 항상 많은 거 안 바라시고 사시는 걸로 알고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정말 착하시고 네이트판 보면 맨날 시댁이랑 싸우던데 어째 예비 형부 어머니께서는 형부 혼자 오면 더 섭섭해 하시더랍니다. 형부 또한 공부도 잘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름 있는 대학에 다닙니다. 안 그래도 대학 때문에 부족한 집안이 형부네의 사업 성공으로 너무 갭이 크게 나자 저 또한 친한 오빠로는 좋지만 결혼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처럼 결혼까지는 생각을 접었었습니다. 언니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형부가 몇 번 프로포즈를 했는데 연애만 하자면서 딱 잘라 거절한 걸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번에 데리고 온 건 뭔가 기류가 이상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 역시나 언니와 형부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했고 형부는 엄마와 친오빠와 술자리 가지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울기까지 했네요. 그렇게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새언니가 눈치 없게 끼어들어 집안과 학교는 어디를 다니는지 무슨 소의 등급표 먹이듯이 물어보더라고요. 형부는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고요. 근데 새언니는 어머 우리 아가씨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저승길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성격도 더럽고 어찌나 까탈스러운지 방마다 열쇠를 다 달고 다녀요. 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데 성격이나 열쇠 얘기는 웃어 넘기던 저희 언니가 조건 얘기 듣고 뻥 터졌네요.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집안 간의 문제는 꺼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안 그래도 몇 년 동안 결혼하자고 보챘는데도 거절당해서 예민한 문제였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 형부도 당황했고요. 그래도 언니가 형부가 있으니까 웃으면서 넘겼는데 형부를 보내고 나서 오빠를 부르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결혼 미룰 테니까 지금 내가 혼수로 모아둔 돈이 5천 있는데 내가 대출을 받던 어쩌든 집 하나 구해줄 테니까 그 돈은 차차 갚고 당장 나가서 살아. 오빠는 언니가 울면서 소리 지르니까 당황했는지 언니 달래고 엄마와 저는 언니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앉아만 있었네요. 언니와 저는 속마음을 자주 터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요. 언니는 어려운 집안 사정과 학업을 포기했지만 항상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니와 저도 항상 자기 분수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과분한 남자친구랑도 사랑은 하지만 결혼은 자신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했던 거였는데 새언니가 언니에게 한 방 먹이겠다고 날린 말이 언니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나 보네요. 형부는 멀쩡하게 술 먹고 갔다가 나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도 아닌 헤어지자는 말 듣고 저한테 연락 오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에 먼저 말씀드리고 며칠 뒤에는 오빠네 집에 결혼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취소돼 버리고 저희 엄마도 숨겨뒀던 쌈짓돈 털어주시면서 나가라고 하시고 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보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지금 남자친구랑도 안 만나고 방에서만 지내네요. 오빠와 새언니는 엄마가 내쫓아버려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형부가 포기를 안 한다는 점이에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은 언니와 하겠다고, 결혼을 미루는 건 괜찮지만 헤어지는 건 안 된다고, 저더러 자기 편이 돼달라고 하는데 언니가 너무 완고해서 고민이 되네요. 언니가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언니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몇 년을 함께 지내도 힘들어도 항상 꿋꿋하던 언니가 왜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정말. 나도 내가 누릴 수 있던 거 다 누렸다면 이렇게 죄책감 안 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결혼했을 거야. 라며 자기 한탄을 하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평생 동안 참던 게 다 터졌는지 정말 언니가 아닌 것 같아요. 언니의 모습을 보면 정말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진 느낌이 들 정도로 엉망이네요. 병원이라도 데려가 봐야 할까요? 언니는 제가 힘들 때 저를 잡아주고 지탱해줬는데 저는 언니가 무너져 내렸을 때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감도 못 잡고 있으니 정말 죄책감 들고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언니가 이때까지 무리하고 있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질 못했어요. 언니니까 나에게 양보하고 언니니까 나를 챙겨주고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지만 당연스럽게 여겼던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새삼스레 언니가 놓쳐왔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우리 집이 정말 언니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집갈 때 한 푼 보태줄 수 없는 부모님과 책임감도 없고 능력도 없는 오빠와 새언니와 아직 나갈 돈이 많은 저까지. 그래도 언니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엄마를 사랑한다고 했던 말에는 거짓이 없었는데 그 말을 믿고 지금은 언니를 기다려줘야 할까요? 추가 후기입니다. 댓글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언니가 무너지면 저희 집이 위태로운 것도 사실이고 항상 언니에게 고마워하고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그걸 당연시 받아들이던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점은 많이 반성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댓글에 언니를 보내주고 이젠 제가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는 글을 보고 조금 난처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예 해본 적 없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나도 언니처럼 학교 그만두고 일할까 생각하지만 전 역시 언니가 아니고 언니처럼 똑 부러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짐을 덜어주기엔 아직 저의 나이가 어린데다가 저 또한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지만 언니는 돈 걱정 말고 인문계로 가서 공부해서 대학 가라며 너의 생각을 알겠으나 학벌이 짧으면 무시당하기가 쉽다며 끊임없이 저를 설득하였고 저 또한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긍하고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갔습니다.
항상 10시 넘어서 끝나는 학교와 새언니의 구박과 오빠의 무책임 때문에 언니가 힘든 걸 많이 알아차리지 못했나 봅니다. 제가 크면 언니의 짐을 당연히 덜어주려 했고요. 저도 집에서 집안일 많이 도우고 합니다. 그리고 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는 말은 언니가 위장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밥을 안 챙겨 먹으면 속이 망가지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무슨 정신병원에라도 데려가야 한다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하는 거고요. 병원비 정도는 저랑 엄마가 낼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못 낼 만큼 가난한 건 아니니까요. 너무 저희 가족을 기생충 취급하듯이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 또한 새언니에게 화가 많이 나 성질도 내보고 싶었고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싶었지만 예전에 한번 새언니와 조카 문제로 언성 높여 싸웠는데 언니가 그 일을 알고 엄청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 건 내가 할 일이지 너가 할 일이 아니라며. 너가 버릇없이 굴면 밖에서 언니랑 엄마가 욕먹는다고. 아무리 못났어도 위더른은 위더른이고 그렇게 언성 높여 싸우면 안 된다고 하기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말을 들었어도 제가 그 상황에서 참았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직도 화가 가라앉질 않네요. 언니는 지금 많이 진정된 상태라 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어 살이 쪽 빠졌는데 오늘 아침 묵묵히 나와 혼자 양푼통에 밥이랑 반찬을 부어 비벼 먹더니 샤워도 깔끔히 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니 또 혼자 무리할 것 같아서 언니를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니가 우리를 책임지려는 건 알지만 그 책임감 때문에 언니의 소중한 인생까지 뺏고 싶지 않다고. 우리 가족이 짐이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아직 어려 언니에게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것도 알지만 나도 곧 커서 성인이 될 거고 내가 저번에 언니한테 혼나서 새언니한테 아무 말도 못했지만 새언니 또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짓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언니가 엄마와 저를 단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저를 엄마가 낳았지만 부모님이 맞벌이 하면서 키운 건 다 내가 키웠다면서 넌 내 동생이면서도 딸인데 널 어떻게 짐이라고 생각하냐고. 엄마 또한 나를 낳아주고 아파서 쓰러질 때까지 일하면서 보냈는데 내가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내가 원해서 이 길을 택한 건데 그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너한테 풀게 돼서 미안하고 결혼은 당연히 내가 시집을 가는 건데 집에서 뭘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 언니도 돈을 모으게 된 거고 그 문제에 엄마와 저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까지 포용해주지 않을 남자고 그런 집안이었다면 지금까지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젠 그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새언니한테 내가 이때까지 노력한 시간들을 그딴 식으로 듣게 되니 너무 어이가 없고 다 뒤엎고 싶었지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윗사람이니 자기가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터져버렸다고 웃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자꾸 불편하게 남아서 막 울었는데 언니가 울지 말라고 너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언니 결혼이 깨져서 하는 말이면 언니 지금 남자친구 만나서 다시 얘기하러 갔다 올 거라고. 헤어지자는 것도 언니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했던 말이라고. 이미 그 집 며느리는 나인데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말이 되냐고. 새언니 때문에 헤어지면 새언니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당당하게 결혼해서 엄마랑 저한테 반듯한 형부 만들어주고 자기 편 하나 만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달래주다가 제가 이쁘다는 옷 골라 입고 남자친구 만나러 나갔네요. 몇 시간 지나서 형부한테 고맙다고 다 해결됐다고 나중에 저녁이나 한번 먹자고 문자 오고 이제 다 괜찮아지려나 싶은데 아직 처리 못한 오빠와 새언니가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엄마와 저는 이제 다 괜찮아졌으니 새언니와 오빠만 어떻게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방법도 딱히 생각나지 않고 저 역시 오빠에게 돈을 주는 것은 반대이기 때문에 언니에게 오빠한테 언니가 피땀 흘려 번 돈 줄 생각하지 말라니까 당연히 줄 생각 없었다고 그땐 내가 미쳤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론 안심이 되었지만 조카가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언니랑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하다가 계속 얘기가 길어지니까 언니가 형부를 불렀습니다. 이제 엄마한테도 새 아들이 생기고 나한테도 내 편이 생기는데 한번 이럴 때 써먹기라도 해보자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형부도 언니가 불러서 달려왔는데 얘기를 듣고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도 가족이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있긴 했지만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형부가 처음엔 오빠네 가족한테 월세로라도 자기 돈으로 집을 하나 얻어주겠다고 했는데 언니와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언니가 자기가 차라리 조카를 보고 말지 그 꼴은 못 보겠다고. 그러니까 형부가 버럭하면서 아무리 가족 사정 다 이해해도 우리도 아이 가져야 되는데 조카한테 홀려서 자기는 상대도 안 해줄 거 뻔하다면서 그건 싫다고 하고요. 그 얘기 듣고 농담인 거 알면서도 가족들 얼굴 다 빨개지고 언니도 그 말은 다시는 안 꺼냅니다. 결국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하고 형부를 보내고 엄마도 요 며칠 새 너무 힘들다며 주무시러 가시고 언니랑 둘이 있는데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이트판에 글을 썼는데 댓글이 꽤 달렸다고. 거기 사람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많고 이런 일에는 다른 사람 얘기도 필요할 것 같다고 읽어보라고 해서 언니가 다 읽어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부한테도 전화로 얘기를 했고요. 형부는 언니가 하자는 대로 다 따를 테니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고 언니는 내일 오빠랑 새언니를 불러다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각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부모는 부모인데 만약 1,000만 원도 못 갚고 자리도 못 잡고 흥청망청 쓰고 발전이 없다면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걸로. 만약 조카를 데리고 오게 된다면 전 이제 수험생이지만 엄마와 제가 돌볼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돌보기로 했고 언니와는 오랜만에 저와 함께 같이 자기로 했네요. 형부는 이번 일로 자기도 너무 놀라고 언제 또 언니가 자기를 버릴지 모른다며 내년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지만 언니는 형부 어른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혼수도 자기가 다 해갈 거라고 결혼에도 순서가 있고 또 제가 수험생이라 수능이 끝날 때까지는 저한테만 집중하고 싶다며 내년 봄쯤에 결혼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확한 날은 시댁 친정 식구들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제 수능이 끝난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저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고 헌신적으로 저를 보살펴주는 언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저 또한 노력하고 지내야겠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언니의 결혼 사진과 함께 후기를 올리거나 글을 올렸던 것도 잊어먹을 정도로 행복해져서 후기를 안 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 감사하고 아직 어린 나이지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도녀는 또 다른 사연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